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지난 2023-2024 시즌 유럽 축구계에서 김민재 선수의 활약 속에 나폴리가 이탈리아 세리에 A 우승을 차지한 것은 최대 화제였습니다. 김민재 선수는 이러한 활약을 통해서 세리에 A 올해의 수비수로 선정됐고 지금은 독일 분데스리가 최고 명문인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한 상황인데요. 사실 나폴리가 이 세리에 A 우승 이후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 중심 선수들의 이적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래 큰 팀으로 옮기게 된 대형 이적료를 남기고 떠난 선수는 김민재 선수밖에 없었습니다. 최전방 공격수인 빅터 오시멘, 그리고 이제 조지아 대표 윙어인 흐비차 크바라첼리아도 남았고, 또 주장인 디 로렌초라든지 김민재 선수의 미드필더 파트너인 라흐마니, 그리고 핵심 미드필더인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이런 선수들이 거의 다 남았기 때문에 전력상으로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만 빠졌다고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중요했던 것은 이 모든 선수단을 아우르며 또 전술적인 전략적인 면에 있어서 최고의 지휘력을 보여줬던 스팔레티 감독이 떠났고,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이후 부임한 류디 가르시아 감독 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떠난 수비 라인의 문제 때문이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있는데, 나폴리가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서 토트넘과 안 좋은 결별을 했던 안토니오 콘테 감독 선임을 위해 움직였다는 소식이 있었죠. 사실은 꽤 임박했다, 부임 직전이다 이런 소식도 있었는데 결국엔 무산됐다고 합니다. 대체 나폴리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나폴리의 최신 상황과 현지 보도, 콘테 감독과의 협상이 결렬된 이유는 무엇인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 무너진 나폴리입니다. 콘테 감독 선임을 통해서 올 시즌 다시금 우승을 노리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지만 현재 협상은 중단됐다라고 하는데요. 8라운드까지 진행된 2023-2024 시즌 이탈리아 세리에 A의 순위표를 살펴보면 AC 밀란이 현재 7승 1패로 선두를 달리고 있고, 밀라노 라이벌이죠. 인터 밀란이 6승 1무 1패로 2위입니다. 여기에 유벤투스가 5승 2무 1패로 결국 이탈리아를 대표한 이 세 개의 팀이 다시 이름값을 하면서 선두권에 있고, 피오렌티나가 바로 8라운드 경기에서 나폴리를 꺾으면서 4위로 치고 올라온 상황입니다. 사실은 이 피오렌티나전 패배 전까지만 하더라도 그래도 나폴리가 최소한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4위권 내 순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이 피오렌티나전에 벌써 시즌 두 번째 패배를 당하면서 리그 우승을 지키기는커녕 챔피언스리그 진출권 사수도 어려울 수 있다는 위기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나폴리의 8경기 결과를 살펴보면 첫 두 경기 프로시노네 사수올로와의 경기는 2골 차에 승리를 거두면서 기분 좋은 출발을 했어요. 하지만 3라운드에 라치오를 상대로 한 홈 경기에서 2대1로 패배했고, 또 하위권 팀이라고 할 수 있는 제노아와의 원정 경기에서 2대2로 비기면서 삐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챔피언스리그 첫 경기였던 포르투갈 팀 브라가와의 원정 경기를 2대1로 이기면서 분위기 반전에 성공하는 것 같았지만요, 볼로냐와의 세리에 A 경기에서 또 한번 0대0으로 비겼습니다. 우디네세전 4대1 승리, 그리고 레체전 4대0 승리를 통해서 대량 득점 승리를 통한 그런 분위기 반전이 이어지는 듯 했지만, 또 최근 공식전 두 경기 레알 마드리드와의 홈 경기 2대3 패배에 이어 무엇보다 피오렌티나와의 홈 경기에서 1대3으로 패하면서 위기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이 세 번의 올 시즌 공식전 패배를 모두 홈 경기에서 당했다는 점은 지난 시즌 홈에서 절대적으로 강한 모습을 보였던 나폴리가 크게 흔들리고 있는 징조이자, 특히 피오렌티나전 같은 경우에는 내용상으로도 지금까지의 패배 중에서도 가장 조금 부진했던 내용을 보이다 보니까 류디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될 것이다 라는 소문이 이탈리아 현지에서 확산됐고, 실제로 류디 가르시아 감독이 데 라우렌티스 회장과의 면담을 통해서 몇 경기만 더 기회를 달라 라고 읍소했고, 또 그에 대해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받아들였다는 얘기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이 10월 A매치 기간 동안 급변한 상황, 갑작스럽게 이제 현지 시간으로 10월 10일에 류디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되고 콘테 감독이 선임될 것이다 라는 보도가 확산이 됐습니다. 이 배경에는 이 피오렌티나전의 패배의 타격과 충격이 컸다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피오렌티나전의 선발 명단을 살펴보시면 공격 라인의 크바라첼리아와 오시멘, 그리고 폴리타노, 지난 시즌에 중용됐던 선수들이 그대로 뛰었고요. 미드필드 라인도 치엘린스키, 로보트카, 앙기사가 그대로 있습니다. 좌우 풀백도 디 로렌초와 올리베라, 센터백 라인에만 변화가 있는데요. 바로 새로 김민재 선수가 떠나면서 영입한 나탕,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김민재 선수의 백업 자원이었던 웨스티고르가 센터백 라인을 구성했고 메렛이 골문을 지켰거든요. 하지만 공격적으로는 오시멘 선수가 페널티킥으로 한 골을 넣기도 했고, 또 이 경기 이전에 레알 마드리드를 상대로도 패배하면서도 2골을 넣은 기록들이 있었고, 이전에 또 세리에 A에서 2경기 연속 4골을 넣기도 했었잖아요. 결국 문제는 수비였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한 수 아래의 팀을 상대로는 실점한다고 하더라도 더 많은 골을 넣으면서 나폴리가 승리를 했는데, 이 피오렌티나 같이 팽팽하던 팀, 지난 시즌에도 만만치 않던 팀을 상대로는 압도적인 패배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문제는 수비에 있었는데요. 피오렌티나전에 3대1로 패한 과정을 살펴보면 경기 시작 7분 만에 오른쪽 측면에서 긴 크로스가 문전으로 넘어왔을 때 이 공이 한 차례 바운드 될 때 아무도 이걸 커버하지 못했어요. 주장인 디 로렌초가 커버하러 들어왔고 웨스티고르가 먼저 좋은 위치를 차지하고 있었음에도 수비수로서 공격에 가담했던 마르티네스가 달려들어오면서 슈팅하는 것을 그냥 허용하고 말았고, 이 슈팅이 운 좋게도 골포스트를 맞고 나왔는데 흘러나온
이런 공의 반응조차 나폴리 수비수들이 늦었습니다. 그래서 왼쪽 측면에 있던 브레칼로가 달려와서 왼발 슈팅을 다소 각이 없는 상황에서 시도했는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어떤 수비수들도 달라붙어서 방해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실점을 하고 말았습니다. 김민재 선수가 있었다면 세리에 A에서도 그렇고 유럽 무대에서 압도적인 공중볼 승률을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애초에 이 크로스가 올라왔을 때 헤더로 차단할 수 있었고 혹여 놓친다고 하더라도 재차 움직이는 반응을 빠르게 가져가면서 슈팅 블락킹을 할 수가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면서 실점을 했고요. 그 뒤에 말씀드린 대로 오시멘 선수의 페널티킥으로 1대1 동점을 만들었지만 후반전 수비도 굉장히 무기력했어요. 특히 후반전 중반 이후에는 체력적으로 공간 커버가 전혀 안 되는 모습들이 있었는데요. 후방에서 기점 패스가 들어왔을 때 미드필드인 던컨이 돌파에 들어갈 때 웨스티고르가 건드리면서 빼앗는 듯 했지만 그 흐른 공이 보나벤투라에게 이어졌고 보나벤투라가 이 공을 받아서 마무리 슈팅을 하는 과정도 거의 나폴리의 어떤 수비수들도 반응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공이 굴절되거나 흘러나오는 상황 속에서의 반응, 김민재 선수가 누구보다 빠르게 예측 수비까지 하면서 공간을 차지해주는 모습들이 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전혀 드러나지 못하면서 허무하게 실점을 했던 장면이고요. 총공세를 펼치던 후반 추가 시간 3분에도 롱볼을 통한 역습, 피오렌티나의 레프트백인 파리시가 오버래핑해서 올린 크로스 패스를 니콜라스 곤살레스가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할 때 측면 커버도 안 됐고 문전에서 수비수가 따라오면서도 속도에서 밀리다 보니까 막지 못했어요. 결국에는 김민재 선수가 모든 커버를 담당해 왔기 때문에 사실 지난 시즌에 스팔레티 감독의 전술 전략도 전략이지만 수비 리스크가 줄어들기 때문에 공격적인 축구를 하면서도 안정감을 보일 수가 있었는데 김민재 선수 하나 빠진 것이 큰 타격, 큰 전력에 손실이 되고 있다. 지난 여름 이적 시장 나폴리의 이적 상황을 살펴보면요. 일단 떠난 선수로는 이르빙 로사노와 김민재 선수가 있고 페타냐 선수도 떠나긴 했지만 이 선수는 애초에 백업 자원이기 때문에 큰 영향력은 없었어요. 로사노 같은 경우도 사실은 폴리타노와 함께 주전 자리를 이제 주고받던 사이기 때문에 절대적인 존재는 아니었고요. 결국엔 김민재 선수가 떠난 것이 가장 큰 타격이었고 이적료도 실제로 바이아웃 조항이 설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5천만 유로이지만 실제 가치는 거의 1억 유로라는 얘기도 있었잖아요. 가장 비싼 가격에 나폴리를 떠난 선수가 됐습니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사실 이미 지난 시즌에 임대 신분으로 와 있던 라스파도리와 시메오네를 완전 영입을 했고요. 여기에 중앙 미드필드 라인도 애초에는 치엘린스키의 이적 가능성이 좀 제기되다 보니까 카후스테를 영입을 했고 또 이제 공격 라인에 로사노가 빠진 측면 자원으로 린스트렘 선수를 데려왔습니다. 그리고 수비수로서 김민재 선수의 대안을 찾던 와중에 브라질에서 이제 유망주로 평가받던 나탕을 1,000만 유로에 데려왔는데 나탕이 갖고 있는 자질 자체와 잠재력 자체가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지만 클래스나 경험이나 검증된 면을 봤을 때는 김민재 선수보다 훨씬 떨어지는 선수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수비 라인의 문제들이 가장 크게 노출되고 있고 리디 가르시아 감독도 사실은 그저 그런 감독은 아닙니다. 호날두 선수와의 약간 불화 속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알 나스르를 떠난 이후 나폴리 감독으로 부임을 했는데 프랑스 리그에서 올해의 감독상을 3번이나 받았던 인물이에요. 릴에서도 리그왕 우승을 했고 또 마르세유에서는 유로파리그 준우승을 했었고 리옹에 가서도 쿠프드라 리게 프랑스 리그컵 준우승을 차지하는 등 토너먼트에서도 성과를 냈고 리그에서도 성과를 냈던 검증된 감독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나폴리의 지난 시즌 우승 멤버를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결과를 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수비의 안정감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김민재 선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제 스팔레티 감독이 떠난 이후에 팀의 분위기가 좀 흔들리고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번 피오렌티나전의 타격이 컸기 때문에 이탈리아의 유력 신문인 라 레푸블리카의 보도에 따르면 10월 9일에 나온 보도인데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이 피오렌티나와의 경기를 지켜본 이후 VIP 스탠드를 떠나면서 크게 언성을 높이고 또 혼자서 작은 방에 갇혀서 분노를 표하는 것이 지금 알려졌다고 합니다. 통상적으로 라커룸까지 가서 선수들을 격려하는 모습들이 있는데 라커룸조차 들어가지 않았고 그 이후에는 이 리디 가르시아 감독을 경질할 것에 대한 고민을 시작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의 위기 더 추락할 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감독을 바꾸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보도된 것인데요. 라치오전 레알 마드리드전 패배 때 이미 경기력과 결과를 모두 가져오지 못했던 우려가 나왔고 피오렌티나전이 그 쐐기를 박은 결정적인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사실은 본인이 선택한 감독이긴 하지만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프랑스 출신이다 보니까 대부분 이탈리아어를 사용하는 외국인 선수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탈리아 선수들이 줄을 이루고 있는 나폴리의 이제 라커룸에서 직접적인 소통이 안 되고 있다.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른 부분들도 팀이 위기일 때 더욱더 큰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이탈리아 출신의 또 다른 감독이 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그래서 이제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당장은 경질하지 않지만 본인이 좀 개입을 해서 이런 선수단과 코칭 스태프, 감독 간의 문제를 중재하는 그런 그 노력도 하고 있지만 더 과감한 해결책, 감독을 이제 바꾸는 해결책도 고민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처음으로 나온 겁니다. 사실 지난 여름에 나폴리가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기로 했을 때 가장 원했던 감독은 이 피오렌티나의 빈첸초 이탈리아노 감독이었어요. 피오렌티나를 잘 이끌었고 지금 당장 맞대결에서도 나폴리 상대로 좋은 플레이를 보인 감독이잖아요. 하지만 이 이탈리아노 감독을 데려온 데 있어서 여러 고민 끝에 포기를 하고 리디 가르시아를 데려왔기 때문에 더 이상 이탈리아노를 누릴 수는 없다. 지금 이미 시즌 시작됐고 피오렌티나에서 잘하고 있는 상태에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이제 역시 이탈리아 무대에서 검증이 됐던 투도르 감독 그리고 콘테 감독이 후임의 리스트에 오르고 있다 이런 보도를 한 것인데요. 그 뒤에 곧바로 이제 나폴리 팬들이 보도를 접하고 나서 현재 쉬고 있는 이 콘테 감독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을 찾아가서 나폴리로 오라는 그 메시지를 많이 남겼다는 것이 화제가 됐습니다. 나폴리에 있는 맛있는 피자를 먹으러 오세요 라고 남긴 팬들도 있었고, 또 사실 콘테 감독이 개인적인 요트를 타고 휴가를 즐기는 모습들이 많이 좀 화제가 됐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폴리에도 바다가 있다, 요트 타고 나폴리에서 또 쉴 때 이곳저곳 즐길 수 있고 또 아말피 해안은 할리우드 스타들도 오는 그런 최고의 휴양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나폴리에 와서 감독을 맡아달라, 나폴리에서 4번째 스쿠데토를 함께 이뤄보자 뭐 이런 얘기들을 팬들이 많이 남길 정도로 반응이 좋았어요. 사실은 뭐 토트넘 팬들에게는 안 좋은 기억으로 남아있긴 하지만 그래도 중도 부임했던 첫 번째 시즌에 토트넘의 이제 챔피언스리그 진출을 이끌어냈고 또 손흥민 선수의 득점왕에 기여를 하는 등 사실 콘테 감독이 부임 첫 시즌 그리고 뭐 길게는 2번째 시즌까지도 좋은 모습을 보이는 소방수로서의 역할, 부임 초기의 분위기를 잡고 끈끈하게 팀을 뭉치게 만드는 역할은 잘하거든요. 장기 집권이 이어질 때 운영이라든지 마찰이라든지 선수 영입 실패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났기 때문에 좀 저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지, 지금까지 감독으로서의 경력을 보면 유벤투스에서 세리에A 우승을 뭐 3차례나 차지를 했고 인터밀란에 가서도 기어코 세리에A 우승을 했기 때문에 나폴리 팬들은 이제 세리에A 우승 타이틀을 지키기 위한 적임자, 이제 윈나우를 할 수 있는 감독이다라고 환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보도에 대해 이탈리아 이적 시장에서 가장 큰 공신력을 자랑하는 잔루카 디마르초 기자도 스카이 스포츠 이탈리아판에 출연해서 나폴리와 콘테의 관계가 좋다, 콘테가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이 보도 내용을 보면요, 콘테 감독은 현재 나폴리가 아닌 토리노에서 쉬고 있는데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경질된다면 가장 유력한 후보가 맞다. 그리고 이 리디 가르시아 감독의 경질 여부는 콘테와 나폴리 간의 합의에 달려있다. 즉 가르시아 감독은 만약에 콘테 감독이 나폴리와의 협상에서 수락을 하면 경질이 될 것이다. 근데 수락이 안 될 경우엔 일단 당분간 맡게 될 것이다. 바로 이런 얘기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갑자기 기회를 더 받기로 했는데 경질될 것 같다라는 보도가 나온 것은 콘테 감독과 나폴리 간의 협상이 진행이 됐기 때문에 이게 유력할 것으로 보이니 전망이 된 것인데, 현재로서 어떤 발표도 안 나오고 있는 것은 이 협상이 결렬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협상에서 콘테 감독은 어떤 것도 배제하지 않고 열려있다, 즉 조건만 만든다면 나에게 업무 환경을 제공해 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의지를 갖고 있고요. 또 콘테 감독과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오래전부터 관계가 있었다고 해요. 서로 아는 사이고 또 나란히 승리와 우승에 대한 갈증을 갖고 있고, 무엇보다 나폴리의 선수단이 이미 구조화되고 만들어진 팀이다. 김민재 선수만 떠난 것이지 우승 멤버 상당수가 남아있고 조직력도 그대로 유지되어 있으니까 수비적인 면만 조금 조정한다면, 사실 콘테 감독이 이렇게 수비 조직을 만들고 수비를 안정화시키면서 이제 공격은 효율적으로 가져가는 감독이기 때문에 현재의 스쿼드에서 이제 부족한 것이 그 수비 전술이잖아요. 그런 것만 강화되면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들이 있으니까 콘테 감독이 적임자일 수 있고 본인도 의사가 있을 것이다. 사실 콘테 감독 같은 경우에는 거액의 연봉을 받기 때문에 나폴리가 이제 스팔레티 감독을 놓친 것도 그렇고 많은 스타 플레이어들을 잡는 데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게 무리한 연봉 지출을 하지 않는 팀이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지난 여름에 스팔레티 감독이 떠나기로 했을 때 루이스 엔리케 감독에게 제시했던 금액은 이미 콘테 감독 수준의 거액의 연봉이었다고 합니다. 즉 연봉 문제 때문에 콘테를 못 데려오진 않는다. 어떤 감독이냐에 따라서 연봉을 조정해주는 가능성은 있지만 콘테급 감독이라면 충분히 그 돈을 쓸 수 있고 투자할 의지가 있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연봉뿐이 아니라 각종 권한이라든지 보너스라든지 이런 부분들, 선수 영입의 부분이라든지 추가적으로 드는 이제 비용 문제에 대해서는 협의가 필요한 것인데요. 과거에 나폴리를 이끌면서 좋은 성과를 냈던 마짜리 감독의 복귀 소문도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디마르초가 확인된 바 없는 얘기라고 이제 일축을 했습니다. 즉 콘테 감독이 가장 유력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최근에 또 하나 흥미로웠던 것이 아넬리 가문이 이제 유벤투스 100주년 기념 이제 자선 레전드 매치를 진행을 했는데 여기에 뭐 지단도 왔고 델피에로도 왔고 콘테 감독도 경기를 뛰었어요. 이 경기 행사에 참여한 이후에 디마르초와 또 인터뷰를 이탈리아 스카이 스포츠에서 중계했기 때문에 가졌는데, 당연히 이제 이 거치 나폴리 이적설에 대한 얘기들의 이제 질문이 나왔어요. 처음에 콘테 감독은 일단 나는 토트넘을 그만두는 게 정확한 선택이었다. 나는 지금 휴식을 취하고 있고 가족과 함께 또 즐기고 싶고 다만 앞으로 많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 알고 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은 앞으로 이제 내가 어떤 선택을 할지 어디로 갈지를 이제 확실히 확언할 수 없다. 안 간다는 말은 못한다. 바로 이런 얘기예요. 디마르초가 그 팀이 나폴리라고 내 명시해서 물어봐도 되겠냐, 좀 더 구체적인 질문을 했는데 그에 대해서 우리는 존중을 보여야 되고 교육받은 그런 모습을 보여야 한다. 오늘은 이 저녁을 즐기자. 즉 이 행사는 유벤투스 행사니까 나폴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고, 또 현재 리디 가르시아 감독이 일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도 예의가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그에 대해서는 대답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안 갈 거면 그냥 나는 안 갈 생각이 없다.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거든요. 즉 갈 여지를 열어두고 있는 답변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실제로 이제 이탈리아의 스카이 스포츠 또 다른 기자인 프란체스코 모두뇨 기자 같은 경우에는 나폴리 지역 라디오 방송이라고 할 수 있는 마르테 스포츠에 출연을 해서 콘테 감독이 현재 무직이고 나폴리는 감독을 새로 찾고
찾고 있다. 그리고 이 상황은 사실 나폴리가 라치오에 패배했을 때부터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데 라우렌티스 회장은 피오렌티나전 패배 때문이 아니라 이미 라치오에 패배했을 때부터 뭔가 이게 제대로 안 돌아가고 있다. 문제가 있다. 후임 감독을 좀 물색해야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콘테 감독 측에다가 연락을 했다라는 거예요. 콘테 감독이 이탈리아 대표팀 감독을 맡을 때 나폴리에 와서 경기할 때도 나폴리 현지 팬들의 많은 환영을 받았고 나폴리에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있다 보니까 나폴리에 대한 호감을 갖고 있고 그런 점에 있어서 이제 가르시아 감독이 나폴리를 떠날 경우에는 콘테가 제일 유력하다. 당장 이제 가르시아에게 기회를 줄 수도 있겠지만 콘테가 오겠다고 한다면 분명히 바뀔 수가 있고 또 현재 가르시아 감독은 나폴리가 챔스 진출권 경쟁을 하는데 집중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구단 입장에서는 스쿠데토 리그 우승을 또 한 번 차지하는 것을 또 열망하고 있어요. 근데 뭐 가르시아 감독과 이런 괴리감이 또 있다는 점에 있어서 콘테 감독은 오면 우승을 바로 원하는 감독이잖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충분히 이제 이 일이 진행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탈리아 현지 시간으로 10월 11일 이제 오후에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니콜로 스키라, 뭐 다니엘레 롱고 이런 유력한 이탈리아 이적 시장 전문 기자들이 나폴리와 콘테 감독이 지금 만나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어디선가 포착이 된 것 같은데 이러한 가운데 나폴리의 공식 라디오 채널인 키스키스 나폴리에서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콘테 감독이 이 협상에서 요구한 것이 절대적인 권한이다. 선수단 운영, 선수 영입, 전권을 달라라고 했다. 즉 이제 이 운영 전권이라는 것은 본인이 디렉터 역할과 감독 역할을 함께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얘기가 나온 이후에 콘테 감독이 직접 본인의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통해서 이런 메시지를 남겼어요. 제가 영향력 있는 클럽과 근접했다라는 이적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고 있는데요. 저는 지금은 계속해서 쉬면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다는 의지, 그런 생각만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즉 유벤투스 레전드 매치 이후에 했던 인터뷰와는 완전히 결이 다른 나는 지금 나폴리 감독을 할 생각이 없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것인데 갑자기 스탠스가 바뀐 이유는 무엇이냐? 토트넘 감독직 부임 전 협상 때도 그랬죠. 사실은 뭐 만났고 얘기도 했고 그러다가 깨졌고 나중에 다시 오게 됐는데 그 과정 속에서 좀 신중한 자세를 취했던 콘테 감독이잖아요. 파브리치오 로마노가 이후에 올린 이제 내용을 보면은 콘테 감독과 나폴리가 장시간 직접 만나서 대화를 한 건 맞다. 즉 협상을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이 콘테 감독이 또 다른 새로운 기회를 기다리기로 결정했다. 논의는 긍정적이지 않았다. 즉 협상이 결렬됐다는 얘기예요. 데 라우렌티스 회장이 직접 콘테 감독과 대화를 나눴지만 합의하지 못했고 콘테 감독은 다른 팀까지 기다려보겠다. 이 얘기가 나온 것은 사실 무리뉴 감독의 로마도 리그 성적이 좋지 않다 보니까 로마도 무리뉴 감독을 경질하고 콘테 감독 선임을 생각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즉 콘테 감독은 자신에게 최대한 조건을 맞춰주는 팀에 가고 싶다는 얘기인데 연봉은 맞아줬다고 해요. 연봉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운영하고 어떤 선수를 영입해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의견 차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탈리아의 유력 신문이라고 할 수 있는 투토 스포르트 역시 콘테와 나폴리의 협상은 권한 문제로 중단됐다라고 보도를 했으니까 이 부분들은 대체적으로 이제 크로스 체크가 됐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콘테 감독 선임에 일단 실패한 나폴리 같은 경우에는 또 다른 감독을 찾아봐야 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일단 콘테가 원하는 운영 전권을 주기는 좀 어렵다라는 내부적인 이제 결론이 있었던 것 같은데 울버햄튼에서 물러난 이제 스페인 출신의 줄리안 로페테기 감독이 나폴리 측에 역제안을 본인이 했다고 해요. 나를 선임해달라. 내가 잘해볼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그 외에 뭐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남미 감독인 가야르도 감독도 있고 말씀드린 이탈리아에서 이미 검증된 투도로 감독도 있고 또 첼시에서 물러난 이후 야인 생활을 하고 있는 그레엄 포터 감독까지도 후보 리스트에 있다고 하는데 어떤 감독을 선택하게 될지는 조금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게다가 류디 가르시아 감독을 일단 조금 더 기회를 주기로 했다라는 얘기들도 있는데요. 문제는 A매치 휴식 기간 동안이 감독을 바꿀 때 뭔가 적응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인데 시간이 가고 있잖아요. 콘테 감독 협상이 일단 결렬됐고 다른 감독과 협상을 하는 와중에는 또 훈련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드니까 일단 A매치 휴식기 이후에는 극적인 변화가 없다면 류디 가르시아 감독이 이끌 것 같은데요. A매치 휴식기 이후엔 정말 빡빡한 일정들이 이어집니다. 10월 21일 밤 10시에 베로나와의 원정 경기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독일 우니온 베를린과의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3차전 원정 경기가 있고 그 이후에 곧바로 이제 쉴 시간 없이 AC 밀란과의 빅매치를 치러야 합니다. 아시다시피 나폴리가 올 시즌에 홈에서 치르는 빅매치마다 성적이 좋지 않았거든요. 게다가 이제 우니온 베를린이 현재 챔피언스리그 C조 최하위 2패를 당하고 있는데 만약 나폴리가 베를린과의 두 경기에서 모두 이기지 못할 경우에는 나폴리가 현재 지키고 있는 2위 자리에서 내려와서 챔피언스리그 조별리그 탈락의 쓴맛을 볼 수가 있는 상황이 되거든요. 결국에는 이 위기 상황을 류디 가르시아에게 맡겨도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A매치 기간이 끝나기 전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또 그 사이에 콘테 감독과의 협상이 다시 열리고 콘테 감독에게 전권을 부여할 수 있는 또 다른 그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거든요. 과연 김민재 선수가 떠난 이후 최대 위기를 맞고 있는 나폴리가 어떤 선택을 내릴지 한준TV에서 유럽 축구의 최신 이슈, 주요 이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